제프 힌튼 그 인터뷰를 봤는데요.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지금까지 어떤 기술 수준이나 뭐 딥러닝에 기반한 이런 뭐 트랜스포머라든지 이런 아키텍처 알고리즘들이 정말 뭐 얘가 자의식을 가져가지고 막 사람을 다 쓸어버리고 이제 이런 거를 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.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GPT라는 모델이 그 사람들이 훈련시키지 않았는데 그냥 다음 단어만 예측하는 거 훈련시켰는데 이거 엄청 키우다 보니까 이제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막 잘하는 거가 나오는 것 때문에 이제 조금 놀라고 약간 무섭기도 하고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제프 힌튼도 0%라고는 말을 못하겠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이런 챗GPT 같은 애들이 정말 어떤 아주 기본적인 논리적인 리즈닝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갑자기 어느 순간 미쳐가지고 뭐 전기를 다 끊고 뭐 이제 인류를 막 파멸로 몰고 이러지는 않을 아직은 이제 그럴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저도 사실은 이제 지난 몇 년간 이렇게 발전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이제 예상 어떤 것들이 또 나오게 될지 이제 이거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못 드릴 텐데 근데 이제 지금까지 어떤 그 학습하는 패러다임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큰 컴퓨터와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학습을 시켰더니 이제 뭔가를 한다. 이거 가지고는 이제 정말 뭐 사람처럼 리즈닝을 하는 인공지능 이런 것까지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그런 건 사실 이제 연구 주제이기도 한데요. 어떻게 어떤 이제 더 작은 모델로 사실 사람의 이제 뇌는 30W밖에 안 쓰는데 이제 이 컴퓨터들은 메가와트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. 이제 같은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. 근데 충분히 가능할 수 있거든요. 물론 이제 대부분은 확률적으로 매우 낮긴 하지만 또 이제 저는 그 비유를 하자면 핵무기를 잘못 사용했을 때 우리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잖아요. 어떤 뭐 미국이나 러시아 지도자가 의사결정을 잘못했을 경우에 챗GPT도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. 자율적으로 왜냐면 챗GPT를 너무 신뢰해서 주변 사람들 전문가들의 얘기를 안 듣고 챗GPT 말을 들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. 또 챗GPT가 해킹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. 아니, 저는 얘가 갖고 있는 어떤 근본 구조, 원리 이거를 좀 많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. 기본적으로 얘는 환각 덩어리예요. 할루시네이션. 아까 이제 선생님 잘 말씀하셨는데 90% 정도는 신뢰할 수 있다. 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섞여 있어요. 그럼 신뢰할 수 없는 거짓 정보가 10%는 평균적으로 그 안에 늘 들어있는 거죠. 그러니까 9번 정도 진실을 내뱉고 한 번은 거짓인데 이제 결국 우리가 그걸 신뢰하는 나머지 믿어버리면 이제 그때부터 위험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. 따라서 얘는 9번 정도 진실을 얘기하더라도 얘는 근본적으로는 가짜를 얘기하는 애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고 어떤 그 얘한테 부여하는 권위 이걸 좀 근본적으로 깎아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이 챗GPT가 원래 GPT가 발전한 거잖아요. 그러면 저처럼 이 인공지능 관련된 언어 처리하고 이런 쪽 하는 사람들이 설명이 필요합니다. 왜냐면 맨 처음에 힌튼 교수가 딥러닝 기술을 적용했을 때는 이미지 처리에 적용을 했었거든요. 이미지 처리에 차원 축소라든지 이미지 분류하거나 클러스터링하는 이런 쪽에 초기에 하다가 이 기술이 이제 자연어 처리, NLP 쪽에 결합이 되면서 언어 모델 기술을 또 적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랭귀지 모델, 이 언어 모델 기술 적용된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. 아시다시피 볼트하고 GPT가 있는데 볼트는 문서 표현 방식이거든요. 그러니까 학습한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, 정확하게 이해하느냐에 초점을 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정답을 맞추는 문제, 뭐 대한민국 대통령 누구야 또는 2008년 월드컵에 결승에 올라간 팀은 어느 나라지? 우승은 누가 했어? 어느 나라가 했어? 이런 엉터리로 대답을 합니다. 왜냐면 이 GPT는 생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 그 내용 자체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이제 GPT-3에서는
텍스트 생성만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칼럼을 아주 그 전문가처럼 작성했잖아요. 그래서 또는 이 시나 소설을 작성한다든지 또는 이제 작곡을 한다든지 이게 정답이 명확하지 않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강점이 있는데 이건 이제 볼트가 아니라 그런 정답 맞추는 게 초점이 아니니까 정답에 대한 질문을 할 경우에는 얘가 틀릴 가능성이 50% 이상일 수도 있는 거죠. 진짜 영어의 그 어떤 축소판이죠. 근데 거기 이제 비영어권에 해당하는 한글 이제 한국어로 된 그 데이터가 별로 0.016% 정도만 참조가 됐대요. 그 전체 이 데이터 자체가 부족한 데다 아까 말씀처럼 그냥 말은 되게끔 뭔가를 지어내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정보가 없는 그 영역, 그게 이제 학문 분야가 저희처럼 이제 철학이나 이런 인문학 같은 분야일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한국처럼 이렇게 전체 그 번역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지역에 불과한 어떤 그런 지역 관련 문화라든지 뭐 제도라든지 등등의 정보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더 헛소리를 할 가능성이 많죠. 그게 이게 영어라는 어떤 중심에서 이게 좀 변방으로 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다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일단 3월 29일 날 세계 미국 빅테크 기업의 거물과 세계적 석학들이 경고서안을 발표했지 않습니까? 인간과 경쟁하는 지능을 갖춘 AI 시스템은 사회와 인류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서 한 6개월 정도 우리가 좀 발전 속도를 좀 조절했으면 좋겠다, 뭐 이렇게 제안을 한 것 같아요. 호응은 별로 없죠? 그렇습니까? 네, 교수님? 현실적으로는 별로 가능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네. 뭐 사실 뭐 핵폭탄을 만든다 그러면 네. 사실 가서 이제 검사를 할 수도 있고 이제 실제로 이제 그걸 제안할 수도 있는데, 이 인공지능 연구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을 때 그거를 안 하고 있는 걸 어떻게 이제 가서 검사를 하고 그럴 수 있을지 이제 그게 좀 의문시 되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윤리에 대한, 그러니까 뭐 트러스트월디 AI라는 이제 연구 분야도 있는데, 이제 이 인공지능의 한테 윤리에 대한 관점을 이제 연구자들도 굉장히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, 이러한 뭐 그 서비스나 제품 같은 걸 출시할 때도 뭔가 규제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저희가 이제 2시간 동안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 정체를 잘 모르고 또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논의를 해왔는데요. 그냥 그 끝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자담을 마무리한다는 의미에서 좀 좁혀가지고 우리가 좀 글로벌 유니버설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로컬 관점에서 한국 사회에서 앞으로 좀 인공지능이 이렇게 논의가 되고 또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담아서 한 말씀씩 좀 해주시고 저희들 자담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 연구를 하고 있는데, 이제 어떤 단순하게 성능을 높이는 그쪽도 한 축이 있지만,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, 어떤 공정성이라든지 설명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할루시네이션 같은 걸 만들어내지 않는 어떤 로버스니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열심히 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어떤 프레임워크로는 이 완전히 고치기가 좀 힘든 것 같고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방식의 또 학습 패러다임 이런 것들이 또 나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그런 챗GPT가 지금 뜨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이렇게 따라가면 안 될 것 같고, 이제 이런 윤리적인 기준이나 어떤 아니면 그쪽에 관한 연구 같은 것들도 좀 계속해서 좀 지원을 많이 하고 어떤 사회적인 합의를 좀 만들려고 이렇게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저는 이제 공학자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훨씬 더 좋은 기술을 개발해서 선도적으로 앞서 나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관점이고요. 그래서 자동차 핵무기에 비유했을 때 또는 컴퓨터 인터넷에 비유했을 때 매우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혁명적인 일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, 사실. 네. 근데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거기에 맞춰서 연구자들은 활용 가능성이 높은 이런
우리 인류 생활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일자리가 줄어들지만 그걸 훨씬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40시간을 35시간으로 30 당겨서 이렇게 취미 생활을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긍정적인 형태로 기술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이런 그 이제 기술, 제가 뭐 기술 철학도 하고 예술 철학도 하고 하지만 기술 관련해서는 기자들이 이 담론을 주도하면 안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특히 이제 기술이니까 공학자가 반드시 포함된 방식으로 얘가 뭘 할 수 있고 뭘 못하고 이걸 분명히 알려줘야 하는데, 기자들은 그 어떻게 보면 소문을 퍼나르는 그런 기능을 이제 계속 해왔던 게 아닌가 싶고요. 따라서 이제 오늘 같은 이런 자리가 사실은 더 많이 그 곳곳에서 이제 만들어져서 결국 전문가의 진짜 의견이 뭐다를 좀 더 좀 냉철하게 이렇게 전달을 해줘야 대중들이 그 기술에 대한 어떤 공포나 아니면 어떤 오해 이런 거 없이 그리고 좀 단박하게 기술을 접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.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챗GPT는 누구나 오픈 AI.com이죠. 들어가면 다 써볼 수 있어요. 회원가입도 다 되고, 그럼 한글도 되고 하니까 좀 써봐라, 직접 사용해봐라. 그러면 알게 되리라. 네, 오늘 2시간 동안 아주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사실 이제 인간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또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들을 개발하고 발명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뭐 챗GPT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제 기술적 도구인데요. 근데 문제는 칼이 잘 말해주는 것처럼 잘 쓰면 좋은 도구이기는 하지만 나쁘게 쓰면 흉기가 되죠. 그래서 이제 모든 도구와 기술은 사실 양면을 가지고 있는데, 오늘 밝은 면뿐만 아니라 어두운 그림자를 포함해서 우리 인류의 삶을 아주 급진적으로 바꿔놓을 챗GPT의 실체가 좀 더 분명하게 인식되었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